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저와 함께 종목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들 하고 오셨죠? 네, 저는 아이 때문에 오늘은, 피자, 통닭, 네, 네, 그렇게 먹었는데, 네, 아, 배는 부르네요. 음, 그래요? 제 방송 듣다가 VIP 가입하셨어요. 네, 잘하셨네. 오늘까지 저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것들 뭐, 네,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또 하실 분들은, 88TV에 문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향기로운 초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알부디님, 이치카님, 긍정의 선물님, 선한 사업가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계신 분들, 네, 좋은 날님, 늘품님, 행복한 뜨은기님, 오마이갓님, 그리고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김영길님, 미루나무님, 돈은 다다익선, 야, 좋다 이거. 네, 어서오세요. 네, 윤님 오셨고요. 그리고 백아이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은 많이들 오지 않으셔가지고, 네, 게스트분들하고 외국기업님 어서오세요. 외국기업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닌가? 네, 반갑습니다. 일찌감치는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SL 상황을 알려달라고요. 네,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SL.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현대약품이었던가요? 네, 현대약품. 그리고 유비케어 알부디님 유비케어는요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유비케어 너무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런 거 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관련한 수혜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단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는 일단 우상향 추세고요. 계속 보유 관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고요. 단기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딱지 붙었죠? 빨간 딱지? 네, 빨간색 경고 딱지 붙으면 조심하자. 일단 돈 벌어놓은 게 있으면 조금 챙겨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유비케어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유비케어 말고 그 다음 거 코콤 갑니다. 코콤 사물인터넷인데 오랜만에 한번 또 보네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가온전선, 네. 6번은 JTC? JTC? 7번은 제일테크노스, 8번은 파트론. 네, 오늘 SL을 질문하신 분이 많네. 왜 SL이 왜 문제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동화기업까지요. 네, 동화기업. 네, 그 밑으로 잘렸네요. 네, 늦게 오셔서 그런 거야. 네, 아쉽겠다. 카카오랑 네이버는 당분간은 더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도 저도 그냥 계속 들고 있는데요. 네,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시장의 방향이 일단 상승 쪽으로 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오르잖아요. 오늘 시장 0.4% 올랐죠. 근데 레버리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볼게요. 짠짠짠짠짠 여기 있죠. 네, 레버리지는 0.75가 올랐죠.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하락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를 그때 제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률이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이 34%. 34%. 찌기네. 그죠? 네. 코스닥은 그때 30% 가까이 먹고 팔았어요. 그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있었거든요. 어디 갔니? 요거는 30% 정도 먹고 팔았는데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조금
네. 너무 일찍 팔았어. 30% 정도. 이건 30% 먹고 파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아마도 한 45%쯤은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참 그러네. 네. 아무튼 네. 레버리지는 상승장으로 보여진다면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잘리신 분들 운빨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와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목은 일단 이렇게 진단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다음에 일찍 오세요. 해줄 줄 알았지. 시간이 없으면 뭐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개 종목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니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많이 붙여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종목하고 현재 진단이 되는 종목들하고 같이 붙여서 생각하시면 또 그게 또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위에다 적었어요, 윤님? 윤님, 한국항공우주, 알테오젠. 예, 근데 그 위에서 끝났어요. 네. 동아기업에서. 하나 차이로 잘렸네. 윤님. 아깝구만. 아까워. 어쩜 좋지? 네. 야, 다음이 윤님 거였어요. 어쩜 좋니? 네. 그건 이제 운이 없는 거다, 오늘. 네. 아쉽다. 그래도 중간에 유비케어도 빠지고, 뭐 무슨 종목도 빠지고, 뭐 중복 종목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는데도, 진짜 아깝다. 그죠? 어쩔 수 없죠. 네. 다 그런 겁니다. 네. 나는 굿땡이고 저놈은 장땡이면 내가 지는 거지 뭐 어쩌겠어. 자, 다음에는 일찍 오시기를. 네. 자, SL 정지가 들어갔군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는구나. 정지. 무슨 일일까?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네. 여기까지는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기업 가치도 나쁘지 않고요. 부채도 적고 유보율도 많고 ROE도 높고 PBR도 낮아. 저평가인데 왜? 뭐 때문에 정지해요? 뭐 때문에? 적자 기업도 아닌데? 회사가 중간에 망할 일이 없을 텐데. 분식회계? 분식회계요. 자, 진짜 골 때리는구만. 분식, 분식회계가 또 왜 나와 갑자기? 그럼 미리 이거 다 알고 팔아 처먹은 거요? 이 새끼들 여기서 지금 다 팔았잖아요, 계속. 예전에 삼성바이오 할 때도 이 새끼들이 그때 분식회계 얘기 나오기 전에 주식을 좀 팔아 처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싶기도 하네. SL도 지금 약간 네. 근데 분식회계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네. 보자고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떻게 되었다? 이게 영업이익을 줄여서 계상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112억 원 부풀렸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고의로 줄였던 부분들이 다시 영업이익을 부풀린 장부를 만들게 만들었다. 과소계상했다. 이거 가지고는 뭐 회사가 망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상장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장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골자가 돼서 지금 이 삼성바이오가 상장한 것이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지금 영업이익을 조작을 한 거죠.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조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제 제재 조치를 좀 취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타격은 입겠죠. 네, 타격은 입을 거예요. 지금 과징금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 지정, 그 다음에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해서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망하진 않고요. 뭔가 제재 조치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서 쓸데없는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지출이 나가게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는 일단 뭐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정지예요? 어디 갔어요? 정지. 해제일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거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뭐 해서 상장 폐지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요거 심사 끝나면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네, 분식회계의 문제인데 영업이익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영업이익을 속여서 기재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여러가지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업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거래가 재개가 이건가? 거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주가의 단기 하락은 피하기 어렵겠네요. 이게 진짜 실적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수익을 가지고서 저런 지표들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확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은 일단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렸다가 네, 거래가 풀리면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다시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실 뭐 이거는 기업만을 본다면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으면 저평가 해가지고 매수, 여기 지금 단기 이평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홀딩, 뭐 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맞거든요.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 매수해서 이렇게 덜컥 당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운이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속이자고 듣는데 어떻게 그거를 막겠습니까? 그죠? 네, 사기꾼 놈들이 속이려고 들으면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래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편안하게 보시고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도 상장 폐지가 안 당했는데 SL이 상장 폐지 당하면 요거는 형평성 문제가 아주 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SL 같은 경우는 그냥 영업이 그것도 뭐 적자가 나와서 뭐 그런 거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리시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네. 상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현대약품 갑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약품 4,790원. 이제 다 올라왔네요. 다 올라왔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 약하긴 하다. 여기다 내가 선을 왜 그었지? 네, 아무튼 네, 현대약품 지금 보시면 상승이 이제 2012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횡보가 계속 또 나가는 모습입니다. 재수가 없으면은요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상승과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당장 뭐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고요. 조정이 또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는 일단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미세하게나마 지금 이동평균선 잘 보세요. 네, 이동평균선 선 그어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하게나마 우하향이 좀 되고 있죠. 물론 요 정도 포인트는 이제 잡고 넘어가 버리면은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미세하게나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특별하게 이번에 뭐 그 뭐예요 저기 감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는가 봐. 얘는 뭐 하는 기업인데요? 뭘 만드는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약품이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요. 약품이니까 각종 질병 그지. 네. 각종 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을 위해서 의약품을 제조 뭐 조제하는 것이다. 인간 건강 증진이구나. 그럼 얘는 얘는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네. 혹시라도 뭐 최근의 상황에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좀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네, 가던 길 가세요가 될 것 같죠? 네. 당장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약품 한번 볼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스님만 끈길 걸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현대약품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이거 봐라. 나왔다. 현대약품. 자, 뭘 만드냐 한번 봅시다. 미에로 화이바구나. 유명한 게 있네. 네. 미에로 화이바는 아주 유명하니까 다 알죠? 네. 점안액 이런 것도 있고 전문의약품. 많은 걸 하고 있네. 네. 많은 걸 하고 있어. 탈모 치료제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전문의약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겠죠? 네. 뭐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네. 많은 걸 하고 있네요. 진짜 많은 걸. 기능성 식품도 있고, 면역 히어로, 슈퍼, 이거 다 모르는 것들이죠. 네. 의료기기 쪽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하네.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그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거 나올 것이 아니라 그냥 네, 그냥 그렇다. 네, 그냥 그렇다. 미에르 화이바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은 보면 뭐 이런 메이저급 제품이 있잖아요. 네, 미에로 하이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베스트셀러 제품이 있으면은요 회사가 적자는 안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업의 실적 상황을 보게 되면 적자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연간 실적이 그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근데 작년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되겠네요. 2019년도에 실적이 좀 증가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하면 다시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네요. 기업이 지금의 뭐 질병 상황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글쎄요. 네, 유튜브 알림이 안 온 곳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날이 있는가 보죠. 네. 아니면 오늘 그냥 방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알람이 좀 이미 갔으니까 안 보낸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질병 상황과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미에로 화이바라는 제품이 있네요. 그래서 실적은 그냥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뭐 이제 그 바이오나 또는 어떤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조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상승하기 어렵겠죠. 지금의 위치를 잘 지켜준다면 실적 상승이 진행되었을 때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좋고요. 매수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네. 사려면 조금만
사세요. 네. 많이 사시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끊기거든요. 제 거에서는 하나도 안 끊겨요. 뭔가 재접속이 된다. 이거 뭐지? 새로 고침 같은 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끊겨요. 제가 지금 옆에다 지금 켜놓고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라이브 툴은 당연히 안 끊길 거고요. 네, 저도 지금 옆에서 틀어놓고 있는데 안 끊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콤 가겠습니다. 코콤, 네, 코콤. 코콤은 사물인터넷 관련한 종목이고요. 뭐, 인터폰, 이런 회사죠. 네, 인터폰 같은 거,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서, 이게 이제 이때, 2014년도, 15년도, 요때 그냥 기가 막히게 올랐죠. 이 코콤이 또, 제가, 네, 전문가 수익률 대회 1등, 네, 그때 MBN, 네, MB, 이씨, 글씨 왜 이래, 이거. MBN에서, 네, 그, 현역 전문가라는 거 맞죠? 다 현역이었으니까. 현역 전문가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수익률 대회, 네, 프로그램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 나갔는데, 네, 이게 뭐 상한가를 막 때려버리니까, 네, 1등 해버렸죠. 그래서 시즌 2였나? 그때 1등 해가지고요. 금배지 하나 받았어. 금배지. 1등 금배지. 1등만 주는 금배지가 있거든요. 그거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금으로 된 거 있었어요. 그때 했던 종목이 코콤이었어요. 이게 사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럼 마다다다닥 올라가고 그거 시즌 딱 1등 하고 끝나니까 이게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근데 하여튼 뭐 그거를 잘 써먹었어요. 자, 지금은 일단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좀 과도하게 올랐죠, 사실은. 16,000원, 1,600원짜리가 22,000원이면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자, 10배가 넘게 주가가 올랐다. 1000%예요. 1000%. 여러분들 1000% 수익이 나왔다. 뭐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1000% 수익률?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1000% 수익이 나왔어. 팔고 싶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죠. 보통은 이제 100%든 200%든 또는 한 500%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팔고 싶은 생각도 같이 들 텐데 요 부분들 보면은 네, 일단 수익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좀 꺾이려는 움직임 보이니까 매도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제 매도가 좀 나왔을 거고요. 추세가 크게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꺾여서 장기 평선까지 다 끌고 내려가 버리면 조정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 수혜주로 묶여 있지만 이미 반영이 다 돼버려서 주가가 우하향 패턴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쭉쭉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리막길이에요. 네, 아직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 내리막길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은 일단 피하시는 게 상책이죠. 다행인 것은 지금 요만큼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 상단 부분에 대한 저항대까지 반등은 가능하게 보이죠. 6,400원, 500원대까지 반등은 가능해 보이니까 유지를 해 보시고요. 정책적인 수혜가 유지가 돼서 지금 이 자리가 저점으로 잡혔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하락하던 추세가 일단은 평정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게요. 여기서 추세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려준다면 주가는 큰 하락을 이제 끝내고 돌아서는 자리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6,400원에서 멈출 게 아니라 7,000원에서 7,5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7,000에서 7,500원. 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섰다 그러면 이거 돌아설려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정도의 매수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지금은 밑에서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보셔야 돼요. 계속 일단 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 아닌 분들은 네, 더 올라가면 매수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 이미 많이 올라서 그에 따른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어서 추세적인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만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되냐면 7,000원에서 7,500원 수준 정도로 회복이 되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 하시는 전략만 유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홀딩만 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네. 종목 상담 말고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요. 간물주님. 포스코 케미칼. 그 그림 한번 그려보면 돼요. 네. 추세의 전환인가 아닌가 확인 좀 해보자. 자, 선만 한번 그려보세요. 선만 그리시면 돼요. 선. 자,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 추세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억울하게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약간 오버한 부분이죠. 오버한 부분.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추세 전환은 시작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전환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항은 계속 나오겠죠? 여기 묵직한 저항이 6,000원에 있네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온 거구나. 6,000원대에 묵직한 저항이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것도 이제 추세가 전환될 때 저항을 만나게 되면 주가가 조금씩 쉬었다가 그러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저점은 이미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볼게요. 네, 지금 그걸로 좋아하실까 아니고요. 여기서의 추세 전환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큰 추세를 한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요거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짧게 보시면 추세 전환인데, 크게 보시면 그냥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단기 반등, 이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뭔가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지금 일단은 바꿔서 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꺾이거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중간에 끼워서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 보겠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진짜 웃기는 게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먹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도 먹고. 그래서 항상 핑계거린 것 같아요. 술꾼들의 핑계. 그래가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잖아. 한잔 그냥 네. 비가 오잖아. 그냥 날씨 좋잖아. 바람 불잖아. 그냥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이런 날은 한잔 해야지. 밥 먹다가 네. 야, 술들 왜 이렇게 좋아해? 네. 희한하지 않아요? 무슨 순댓국 하나 먹으러 왔는데, 야, 이런 국물엔 소주가 있어야지. 네. 왜 그래요? 네. 저는 술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야, 술 드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더라. 네. 날씨가 더우니까 갈증 나니까 그냥 야, 참. 그래요. 네. 뭔가 이제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풍국주정은 네, 뭐 술이랑은 물론 관계가 있겠죠. 술이랑도 관계가 있겠지만 이거 수소겠죠. 수소차. 네.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반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으로 엮이게 되는 거니까, 네, 정책으로 엮이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쪽에서 삼성전자, 현대차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소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쪽은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수소차 쪽은 정부와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이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조금 그
좀 알아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알아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알아볼 만큼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전기와 수소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만약에 수소에 정책이 없었다면, 네. 요거는 그냥 끝이에요. 네. 요거는 그냥 끝입니다. 정책이란 게 붙어 있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수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전기차가 접근성도 좋아요.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콘센트 하나 갖다 놓고 하죠.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전기차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이동형 계량기 그런 거 있다며 거기다 그거에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전기요금 바로 청구되고 뭐 한 번 충전 해놓으면은 뭐 요즘에는 뭐 400km, 500km 가고 막 그런다더만 모양도 뭐 이렇게 그 저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저는 세단을 좋아해가지고 예,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세단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를 탄 제 지인이 있거든요. 전기차 탄 지인이 있는데 이 CC가 저보다 낮아요. 차는 조그만 차예요. 근데 어 저의 그 이 세단보다도 차가 더 좋대. 승차감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게 나는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전기차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 근데 수소차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네, 수소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발생시켜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접근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수소가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장성 부분도 당연히 밀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뭐 충전소에다가 뭐 안전 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어떤 위험도 네. 사실 전기차 충전소라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거지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만약 이게 터진다? 어우씨,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란 게 붙어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현대차를 밀어주기 위한 어떤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수소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정책 수혜이기 때문에 길게는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네요. 자, 어쨌건 수소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제가 시황을 정해드린 게 있었잖아요. 수급 동향에서 자꾸 오늘은 좀 아침에 팔아먹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아침에 떴다가 다 내려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급등주들 보시면 다들 그래요. 이거 말고도 오늘 진원생명과학 있었잖아요. 아침에 떴다가 다 밀려 내려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순한 세력이 해도 되는 거야? 네, 불순한 세력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하고 움직여 버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약간 부담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너무 올랐었죠. 오늘 너무 올랐고 그 부분을 이제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요 갭을 지켜줄 것이냐 아니냐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지선이 나오겠죠. 지지선은 얼마? 2만원 딱 나오겠죠. 2만원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홀딩, 2만원 위쪽에서 계속 홀딩. 기간적인 부분은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수소는 정책 수혜주니까. 전기차랑 싸웠을 때 밀린다고 하더라도 정책 수혜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은 단기에 빵 튀고 내려가는 부분이 이거는 부담스럽겠지만 오늘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은 아프겠지만 2만원 위쪽이라면 일단은 개겨보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수소차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이므로 길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전기차와 주관적으로 네. 성투사의 주관적으로 아니 이렇게 적어놔야 돼. 주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쟁이 매우 밀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도 정책이고 현 시점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일단은 인정하고 가야겠죠. 네. 그래서 2만원 수준의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고 장기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고요. 2만원 근처 지지가 되는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온 것들은 일단은 보통 저런 상태면은 한두 차례 정도 더 얻어맞고 지지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반등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온전선 가겠습니다. 가온전선은 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에요. 4,100주. 이게 거래량이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요. 사실 그 거래량이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주식이에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하루에 지금 오늘도 4,000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만원짜리가 4,000주면요 오늘 거래 대금만 얼마예요? 6,800만원. 네, 6,877만원. 이제 뭐 마음 독한 사람이요 그냥 마음 독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내 통장 털어가지고 사려고 그러면 오늘 거 그냥 오늘 거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런 정도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 되잖아요. 뭐 그냥 통장에 한 1억 정도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현금. 아니야? 아니에요? 아, 나는 또 그런 줄 알았지. 네. 하여튼 6,7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거래량으로서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뭐냐면 지루하고요. 네, 지루하고, 네. 그 다음에,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작은 변동에도 크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기는 잘 사지는데 팔리지가 또 않아. 그래서 거래가 없는 주식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장기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에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다가 거래가 빵 터지면서 상승할 때 그때 팔아먹는 전략들이 대부분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을 때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면 내가 손절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인다거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잖아요.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려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겠죠. 네. 사기는 잘 사지는데 팔리질 않아. 그럼 원하지 않는 그냥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네, 막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한번 늘려봐! 그래갖고 통장에 있는 돈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와, 대주주다! 막, 이 사람들 되게 웃기는 거야. 통장에 1억밖에 없는데, 대주주다! 막, 큰 세력이 들어왔다! 막 박수 치워주고 막. 네,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기업은 나쁘지 않아요.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추세가 하향 추세인데 거래가 적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홀딩하세요. 뭐 팔 수도 없겠지만은 홀딩하세요. 몇 주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호가 단위가 이제 뻥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막 지금 막 4주, 막 10주, 막, 네. 뭐 2주, 이거 뭐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막 쓸어버리는 거. 네.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봤자, 네. 위에 거 매물대 내가 쓸어버리려면은 이거 얼마면 돼요? 얼마야?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뭐 그런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거래가 되긴 되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중국어님은 또 중국어 강의를 하시는 중국어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요. 열심히 하시네요. 지금 이 시간대 요즘에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중국에 진출할 때 그 학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기 종로까지 가가지고 거기
중국에서 배우고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화이팅. 네, 중국어 하시는 분들 보면 괜히 좀 반가워. 네, 공감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강운전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다른 것보다는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가 너무 적어서 대응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놔두셔도 될 만큼 기업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업의 추세가 하향 추세이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냥 보유만 하거나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10년간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이신 거죠? 네. 선생님이신 거죠? 런신이 헝가오싱 찌아요. 네. 설마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시고. 네. 그래요. 아무튼 중국말 보면 반가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원할게요. 하시는 일 잘 되실 거예요. 기운을 확 받아갔어요. 나 중국에 있을 때는 내가 마스크가 약간 중국인들한테 먹히는 마스크여가지고요. 네, 굉장히 그게 또 인기 있었어. 아, 저놈은 중국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네, 중국인들 중에서 저렇게 괜찮은 놈이 있었어. 막, 중국 여성분들이, 네, 상당히 좋아했었지. 그래서, 네. 네. 내 얼굴은 중국에서 먹히는 마스크예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도 안 먹혀. 예, 중국에 가야지 먹히더라고. 그런가? 네. 아무튼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근데 난 중국에 있을 때는 확실히 그 잘생겼다. 네.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네. 뭐 좋아해요. 이런 고백도 받아봤어. 사귀고 싶어요. 이런 고백도 받아봤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난 중국에서는 그 멋진 오빠를 이렇게 슈아이꺼라고 그래요. 슈아이꺼. 슈아이꺼라고 항상 불렀는데, 네, 젠장. 네, 한국에 가서 망했어. 네. 네. 망했어. 자, 넘어갑니다. JTC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네. JTC. JTC는 신규 종목이네요. 신규 상장을 했었나봐. 내가 본 적이 없었던 기업이라서 그런가봐요. 일단 내려갔다가 많이 깎였다. 2만원짜리가, 여기 6천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엄청 깎인 거네요. 그리고 횡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후루루루루룩 밀리면서 이 3천원까지 떨어졌군요. 야, 이쯤 되면은 이제 사실은 얘는 좀 억울할 만도 하겠다, 그죠? 나 이제 좀 올라가 볼까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신규 상장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잘 보세요. 거래량. 네. 이 수급동향 잘 보세요. 다 팔죠? 네. 상장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 수익 많이 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 치우는 애라 바빴을 테고, 다 팔았어. 이제 니들 맘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데 이랬을까? 아직 회복도 굉장히 더디네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기업일까? 업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네. 이 면세점.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쇼핑백이 갑자기 기억났다. JTC. 그런 게 맞다. 면세 상품. 그것도 하필이면 일본이네? 그러면은요, 좀 어렵지 않아요? 네. 사실 이거 면세점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본과 관계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 완전히 묶였고요. 이 실적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2019년도 확 줄었네요. 그 다음에 2020년도도 더 줄을 거로 생각되고, 야, 이거 쉽게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올라가더라도요. 지금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좀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방일 여행객. 일본 가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작년 이후로 일본은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일본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맨날 이제 저한테 이제 형 그러면서 한번 오세요. 내가 그냥 다 해드릴게. 막 비행기표만 끊고 와. 막 계속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은 안 가잖아. 이제 그때 그 전만 하더라도 한번 갈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일본에 대한 그냥 그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베가 바뀌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아베가 물러나서 이제 바뀌면, 네,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악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왜 극우 세력들 있잖아요. 그 뭐 독도는 뭐 우리 땅 뭐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 아베, 정치적으로 한국을 자꾸 이용하려는 그런 쓰나때문에 사람들은 나 정말 싫어. 그래서 정내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중에서도 그 일본 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돌리는 팽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그런 거, 뭐 포켓몬이고 다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 싶기도 했었는데, 지랄, 네, 꺼져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아, 일본에 계세요, 유님?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이제 접었어요. 아예 그냥 접어버렸어.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드 보복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을 안 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거구나. 작년부터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재작년부터 가기 시작했네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그 사드 보복이 좀 풀리는 그 시기, 좀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그 시기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아무데도 못 가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드려? 그럼 나 안 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건드려? 막 그러면은 안 가요. 네, 지금 한국이 제일 좋아. 네, 그런 것입니다. 베트남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제가 비행기를 4시간 이상 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딱 그 커트라인이요, 홍콩, 괌, 딱 그 정도예요. 4시간 비행기. 4시간 이상 타면 제가 약간 좀 뭐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베트남에 5시간 걸린다더라고요. 아직 용기를 못 냈어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면 괜찮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긴 가겠죠. 네, 가긴 가겠죠. 자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JTC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당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네, 면세점.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라는 악재와 여행이라는 악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하락에 대한 상승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아직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요, 원상 복귀가 되더라도 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해소되거나 여행의 수요만이라도 풀려야 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베트남은 5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홍콩까지가 4시간 반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은 거의 제가 미치기 일보 직전에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홍콩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니긴 했었는데, 네, 그렇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의 수요만이라 풀려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으니 홀딩 하시는데 당분간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뭐 보유 관점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딴 거 바꾼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홀딩만 하시는데 대신에 크게 올라가서 뭔가 대단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트남 7시간 걸려요? 와, 무지막지한다. 오는 길에는 2시간 걸리고 안 되겠네요. 네. 안 되겠네. 나는 그렇게 오래 못 타요. 네. 예전에 중국에서 기차 7시간 반 타고 거의 돌아버릴 뻔했거든요. 네. 이 비행기는 개방감이 더 없어가지고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저는 베트남 한번 꼭 가보고 싶긴 한데. 자, 제일테크노스도 우하향이 지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일단 세게 나왔었고요. 주가 상승이 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보통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요, 반등이 약하더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하락 추세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 지금은요, 들어왔다가 다시 올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이 추세 하단의 상단부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을 테니까요. 적어도 4,100원대 이상은 넘어가야지 매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밑에서 반등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추세가 흘러내리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좋은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추세가 흘러내리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공매도의 환매일 수도 있어요. 공매도의 환매는 매수로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매수가 아니겠죠. 주식을 갚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꾸준히 들어가고요. 주가는 하락해서 적어도 횡보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많이 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주가고요.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요. 그냥 뭐라고 한다면 공매도의 환매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공매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렸고 요 제일테크노스는 설명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세가 일단은 하향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므로 여기에서 더 좋아진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세가 좋아지려면 4,100원 수준의 추세 상단 돌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생각 중인 분들은 4,100원 넘겨줄 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지금 뭐 내킨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냥 그냥 괜찮네 그런 정도라서 추세가 돌아서야지 일단은 뭔가 되실 것 같으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에요. 장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파트론 갈게요. 파트론 얘는 뭐하는 기업이었죠? 내가 아는 그거는 파크론이구나. 이거는 파트론은 그럼 반도체였던가? 뭐가 나오는 건데 왜 이래? 반도체 쪽이었던가? 장비? 휴대폰. 파트론 휴대폰 카메라 모듈 안테나. 그럼 5G 관련도 좀 있겠네요. 그리고 핸드셋 업체 및 통신 시스템 업체
중국 회사하고도 연결고리가 좀 있고요. 그러네요. 카메라 모듈. 사실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 새로 나올 때 다 뭐 갖고 내세워요? 카메라거든. 무조건 카메라야. 네.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야 이번 2019년도에 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매출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 왜 이제 2018년도부터 뭔가가 달라졌네요. 딱 2019년 넘어오면서부터 많이 달라졌네요.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네요. 그죠?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은 이제 뭔가 하나 물은 거네. 네. 뭔가 이제 그 거래처를 제대로 잘 물었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나왔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창사 일의 최대 매출, 카메라 모듈, 지문인식 모듈 다 괜찮은 거네요. 그래서 4차 산업, 네, 그 다음에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뭐 기업 가치도 괜찮고요. 근데 주가는 왜 내려갔을고 2020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는 하더라. 이 얘기가 전해졌겠죠. 근데 추세는 여기서 이제 딱 돌아섰죠. 딱 돌아섰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잘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오버슈팅한 경향이 좀 있잖아요. 오버슈팅한 경향이. 그래서 2019년도에 너무 많이 뛰었지.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뛰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추세대로 돌려주자라고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딱 들어와서 이제 그래 돌아왔으니까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가 나왔죠? 시장에 급락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가야 할 길이 멀다. 빨리 가자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지금 다른 종목보다 좀 약해요. 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도 괜찮아요. 시가총액이 4,900억인데 매출은 1조 원이래. 그렇다면 그 매출에 비등거리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더 상승해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지금의 가치에 50에서 100% 사이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9,000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계산한다고 해도 뭐 14,0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 구간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뭐 단기간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기간을 좀 두고 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기는 가겠죠.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죠. 홀딩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수는 조금 깎아줄 때 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영위 중인 사업이 매우 긍정적이죠. 매출, 실적도 같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현재가 대비 상당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깎아주면 네,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참고하세요. 그래서 뭐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시총 대비 높은 매출액,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 밖에 안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시총의 20%를 영업이익으로 만들고 있다. 느낌이 안 와요? 네, 노다지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범주를 놓으셔야 됩니다. 저평가예요. 네. 자, 동화기업 볼게요. 이거는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인가? 리모델링? 동화마루. 그죠? 동화마루 이런 거 아니었나? 맞죠, 맞죠. 건자재. 이쪽에서 뭐가 있었나요? 테마가? 지금 인테리어 관련한 뭐 이건 뭐 그냥 원래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 처분을 했다. 50주? 뭔 소리야? 50만 주? 왜 50주라고 써놨어? 그지 같은 게. 네. 그래서 130억 정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왜? 뭐 때문에? 유동성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를 팔겠다. 일단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팔겠다는 거네요.
돈 될 때 팔아가지고 네 현금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자사주를 매도했다는 부분은요, 안 그래도 이제 저항 때 들어가서 조금 애매할 텐데 주가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게 5월 13일 뭐가 있었어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는데 상한가야? 응? 이게 뭔 재료예요? 이거 업무 협약 이거 가지고 목질 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이거 가지고 상한가를 갔다고? 그 뭐 아무 이유 없이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야? 이것만 가지고 간 건 아닐 텐데. 글쎄. 지금 업황 같은 경우도 사실 부동산이 지금 막 신규로 돼가지고 막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종이 관련주로 올라갔다고요? 올라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죠? MOU 가지고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이게? 동화가 전 고체 전해질 배합의 성공. 이건 그러면 삼성 저거네요. 삼성하고 현대하고 만나서 이제 전기차 뭐 이런 부분, 요거 그죠? 요거 네, 요거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였다. 2차 전지 이걸로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요거는 지금 요즘에 약발 좀 떨어졌잖아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된다면 요거는 이제 일단 추세는 돌린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추세는 그럼 돌아갔겠네요. 추세는 이렇게 돌렸겠고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죠?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반등이 좀 가지 않을까. 테마를 실어가지고 자사주 처분도 잘 했고, 단기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정책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2차 전지라면 장기 정책으로 멀리 보시면 되겠죠?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포함이 되었으므로 정책 수혜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이 살짝 들어올 수 있겠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추세는 돌아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확인되고 있으며 단기 조정은 조금 깊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지지선은 22,000원 22,000원 구간이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건강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 고려하시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공략 기다리세요. 네. 매도하기 싫은 분들은 절반 차익 실현 후 재매수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종목 진단은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야지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체결 수량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무슨 차이냐고요? 체결 수량이 뭐요? 체결 수량이 어디 있어? 응? 이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매도가 체결됐다는 얘기고, 요 매수가 체결됐다는 얘기. 네. 요 잘 써주셨네요. 네.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네.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 체결이 됐느냐, 매수 쪽에서 체결이 됐느냐, 그 차이예요. 네. 매수가 들어와서 체결됐느냐, 매도가 들어와서 체결됐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을 짧게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정책 수혜주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정권에서 끝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요, 일단은 정권 초기에는 뭘 하냐면 기존 정권이 있던 거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 그냥 그 책상 다리 하나까지 다 드러내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네. 왜냐면 내 걸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1년 정도는 어수선합니다.
그러면서 2년째부터 정책이 탄력받기 시작해가지고요. 3년차, 4년차에 꽃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5년차에는 주가랑 연동시켜도 강하게 띄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정권도 내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힘을 좀 받을 만한 필요성이 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리비리해요. 정책적인 부분들 나오더라도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말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권 말미로 갈수록 더 힘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 거야라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종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면 되며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는 8시에 시작하니까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